안녕하세요. 유방암 환자 가족의 곁을 지켜온 원지월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전문가의 강의보다 어쩌면 더 리얼하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니까요. 제 주변에는 유독 유방암 환자가 많았습니다. 친누나, 사촌누나 셋, 이모, 그리고 큰할머니와 작은할머니까지 총 6명의 가족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제가 그 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지금 모두 완치된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들이 유방암에 걸리기 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들이 정말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정말 복사 붙여넣기 한 듯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유방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유방암 위험군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6명의 유방암 환자 가족의 사례는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공통된 생활습관 5가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한 술이 아닌 증류식 술이었습니다. 저희 친누나는 혼술을 즐겼고요. 보통 하루가 힘들었으면 소주 반 병쯤은 마셔줘야지 하고 퇴근하고 라면 끓여놓고 소주 2잔에서 한 6잔? 그렇게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또 저희 사촌 누나 한 명은 청아를 정말 좋아했어요. 청아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고 퇴근하시고 청아 한 병에 회를 시켜 먹는 걸 제일 좋아했고 거의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는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촌 누나는 소주는 안 가리고 다 좋아했고 진로 이즈백을 많이 먹었는데 약간 좀 술맛이 나는 소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약한 술은 좀 취하는 맛이 없다는 게 그 누나의 신념이었고 또 큰할머니께서는 매 끼니마다 청주 반주를 꼭 하셨고 작은할머니는 항상 청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냥 술이 아니라 알코올 도수 13도 이상 되는 증류식 술이었습니다. 뭔가 하루 한 잔쯤이야 정도는 기본적이었고 그게 몸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증류식 술 같은 게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제가 본 6명의 사례에서는 100% 전부 술을 일상적으로 마셨고 증류식 술의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말하지 않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친누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1년 넘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겪었는데 말하면 불이익이 올 테니까 그냥 참자는 게 기본적인 태도였고요. 사촌 누나의 경우는 육아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육아 탈모가 심했고 하면서도 그냥 엄마는 원래 이렇게 힘든 거라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또 이모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도 주변 가족들, 그러니까 당사자를 제외한 저희들한테도 전혀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들 세대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좀 여자는 참고 살아야 돼. 말하면 뭐하냐 참는 거다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참는 정서가 그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속으로 사귀는 스트레스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에도 영향을 준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않았고 그게 몸을 조금씩 병들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잠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잠이 불규칙했는데요. 잠을 잘 자지 않았어요. 일단 친누나는 유튜브 영상 보느라고 한 새벽 2시는 기본이었고, 사촌 누나는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6퇴 후에 본인만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밤 12시 넘어서 혼술 많이 했고, 이모의 경우에는 야간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낮에도 충분히 잠을 못 주무셨어요. 또 할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없어지신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잠은 밤에 일찍 드셔도 너무 새벽 일찍 계시고, 결국 이렇게 모두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호르몬 균형이나 면역 기능에 좀 악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약간 잠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잠깐의 쉬는 시간이고 좀 아까워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밥을 빠르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저희 친누나는 무조건 5분 컷, 또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제 음식을 거의 삼키듯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씹는 게 한 10번이 안 되게끔. 또 저희 사촌 누나들은 애기들 밥을 먹이니까 본인 밥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먹게 되고, 저희 이모는 아까 야간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중이셔서 뭔가 항상 바쁘시니까 밥 먹는 시간이 좀 사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할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밥 빨리 먹는 게 습관이었다고 하셔서 제가 천천히 밥을 먹으면 언제 이렇게 다 먹냐고 좀 다그치시곤 했어요. 근데 천천히 씹고 삼키는 게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체내 대사에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는 그 기본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좀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고 대부분을 앉아있거나 누워있었어요. 친누나는 사무직이었는데 거의 하루에 9시간 이상 앉아있었고, 또 중간중간 화장실을 갈 시간조차 없이 업무가 몰아쳤다고 해요. 또한 사촌 누나들은 육아 때문에 체력은 빠졌지만 정작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없었죠. 그냥 육아 후에 뻗기 바빴으니까요. 그 다음 이모님은 병원 근무였지만 거의 걷는 시간보다는 조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았고, 운동을 따로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잠자는 것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큰할머니와 작은할머니들 역시 TV 시청과 낮잠이 좀 일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밖에 다니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신체 활동 부족은 혈액순환, 호르몬 조절, 대사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유방암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것, 신체 활동 부족이 생각보다 정말 위험했던 거였죠. 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증류식수를 정말 일상처럼 마셨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잡는 게 미덕이라 여겼다. 세 번째, 수면 패턴이 망가져 있었다. 네 번째, 음식을 천천히 씹지 않고 빨리 먹었다. 5번째, 신체 활동이 부족, 거의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다. 물론 제목은 유방암에 걸리는 방법이라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았지만 이건 절대 이렇게 살면 무조건 유방암에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6명의 가족이 정말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습관들이었다는 점, 그건 절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저희 가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싸웠고 어떤 점에서 아쉬웠고 어떤 선택들이 좀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두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이야기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는 혼자가 아니고 완치는 가능합니다. 완치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